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자, 이번 주는 9월 FOMC의 결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한 주였습니다. 거래소 지수단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이 앞쪽의 선반영도 이후에 시장의 결과치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이 저점을 가지 않고 여기 어디쯤에서 돌려나갔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 말을 한 이후 시장 반응입니다. 자, 시장은 거꾸로 75bp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 점도표 상향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도표를 상향하는 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 지수 차트에 한 가지를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리선을 검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금리선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움직임과 금리는 정확히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20년도 3월 달부터 푹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고요. 양적 완화를 진행했습니다. 자산시장은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처음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거래소 차트에 조정이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기조, 지수가 조정받는 기조죠. 그렇다면 이번에 9월 FOMC에서 이야기한 점도표 상향이라는 뜻은 금리 상승에 위의 룸을 한 단계 더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게 현재 우리가 이번 주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래소의 위치는 전저점 테스트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의 대응이라면 선반영도가 녹아나지 않고 점도표 상향에 따른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 거라면 밑에 단에 대한 시선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원론적인 내용 이후에 종목 단으로 내려갔을 때 반도체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오늘 금요일 2차전지 하락 이런 것들 보면은 탑다운 방식으로 봤을 때 이 변화가 생겨야 주식시장에 변화가 당연히 또 생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점도표가 상향해서 금리의 룸이 올라갔다면 어느 정도 이후에는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하는 모습이 그려져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직은 좀 더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주간 상승률 몇 개만 보죠. 이번 주에 이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다 개별주밖에 없습니다. 자, 30개 종목 중에 ARN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이 6종목, 사료 관련주, 품절주 이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 자, 연결고리로 보면은 YTN이 매각 진행을 하면서 또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인 IMBC를 자극했고요. KNN이나 아시아경제 같은 섹터의 움직임들이 일정 부분 나왔었고 그 다음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와 10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과 손정희 회장이 만나서 ARM 인수나 여러가지 다른 방면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나 ARM에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위치를 가지고 있거나
협력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가 넥스트칩,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 넥스트칩의 최대주주 NCN, 디자인하우스 AD테크놀로지, 코아시아, MDS테크 이런 6종목이 ARM 관련주로 순환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의 다 개별주죠. 이렇다는 모습은 시가총액 대형 섹터나 그리고 시장을 일정 부분 끌고 갔던 주도주 섹터의 조정이 일정 부분 9월 FOMC 이후에 같이 동반돼서 더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 개별적인 로직을 뽑아내기에는 이번 주는 뭐 딱히 걸리는 라인이 없습니다. 종목단보다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수 차트상의 현재 위치가 전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쪽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매매라든지 조금 비중을 낮추고 시장에 어느 선에서 안정화가 좀 나오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해지를 했으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만약에 원론적인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개인들의 머릿속에는 주식이라는 건 올라야 돈 버는 거죠. 떨어지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봤던 거래소 지수 차트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작년 8월경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알았던 사람은 그때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을 조절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거기서 더 한 단계 나가 있는 사람은 주식은 올려서 버는 거야 라는 개념을 타파한 사람은 반대의 세상의 종목 아니면 ETF, 선물 옵션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시장에 대한 뷰를 수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덱스 인버스 2배짜리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보면 완전 정배열의 정고점을 뚫고 있는 국면이죠. 그 종목들도 작년에 8월경의 위치를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상승 기조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선물 옵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쪽에서 해지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교육 이외에 그런 쪽에 아무래도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물 옵션에 대한 것들이 좀 고민하시다가 딱 3개월 전에 선물 옵션반을 개설을 하셨죠. 그리고 현재 3개월 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주식은 무조건 올려서 버는 거야. 이런 개념을 깨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조금 더 지금 시장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제한적이에요. 아무래도 본인이 처음 1년차, 2년차 코로나 직전이나 직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부분을 처음 접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상품이나 다른 방법이나 이런 쪽까지 알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좀 니즈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총 88명이 모집됩니다. 현재는 거의 60명 이상이 찼습니다. 그래서 딱 9월 말 지금이 마지막 모집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선물 옵션이라는 상품이고 아무래도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죠. 실질적으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차고 1개월 차에 총 7%, 2개월 차에 1.7%, 3개월 차는 현재 진행 중이죠. 2개월 차와 3개월 차에 FOMC도 있었죠. 시장의 하락도 굉장히 셌어요. 해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방식입니다. 대표님이 실제 계좌에 포지션을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공부를 같이 하면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차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의 이런 카톡방 캡처본도 올려놨고요. 월 복리의 무서움에 표도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카페 들어가셔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같이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고 이런 상품 자체를 만들어내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이론이나 여러 가지가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저쪽 세상은 무서운 거야 라는 선입견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걸 타파하고자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데이터를 직접 뽑아내면서 대표님 휘하 연구원들 그리고 선물 옵션 반에 지금 가입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과 실질적인 결과치를 뽑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지수단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지금 거래소나 이런 위치를 봤을 때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런 쪽의 세상도 있다. 이렇게 시장을 해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간 상승률 반을 하는 목적은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종목을 공부한다거나 로직을 뽑아낸다거나 그리고 그에 대한 학습으로 장기적인 주식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쵸?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이상한 무슨 리딩을 한다거나 주식을 이걸 사세요 파세요 한다거나 이런 게 베이스가 아니죠.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독립투자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려고 이 회사가 생겼고요. 그리고 시장의 작년 8월 이후에 움직이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해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결국에는 3개월 전부터 저런 반을 개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주식시장이 한번 몰아붙일 때는 심리단도 영향을 세게 주고요. 모든 게 너무 심각한 것 같고요. 그렇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면서 저점 만들어내고 또 올라오고 테스트하고 어느 시점에는 금리가 방향성을 달리하고 그에 따른 지수의 방향성도 옆으로 누워버리고 결국엔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갈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전화를 주신다거나 이랬을 때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안에서 만약에 저라면 아니면 새롭게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 아니면 현금이 많아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는 정도의 그냥 경험치에 대한 말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화 꼭 주시고, 그리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지속적으로 저런 반도 만들어내면서 같이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이 들어갈 때 모두 다 그쪽으로 쏠려서 레밍 효과가 생기죠. 심리단이 같이 깨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던 일 계속 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주위에 영향받으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 돈은 우리 돈이고요.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재무는 간단 재무제표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정보는 가짜 정보인지 진짜 그 산업이 좋아지는 정보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경험치가 있어야 됩니다. 뭐 독학을 하시던 저희와 함께 가시던 포기는 꼭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주간 방송은 종목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지수단의 움직임 한번 크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판단을 내려보시고 뭐 조언이 필요하시다거나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전부터 만들어낸 선물 옵션 88인의 그 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이 23일 금요일 저녁이에요. 뭐 주말을 지나고 9월달부터 다시 한번 FOMC의 이런 결과치가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날 때까지 저도 시장 잘 보고 다음 주 주간 방송에서 또 일주일간의 결과치를 갖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쭉 같이 가보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